50대에 접어들면서 몸의 변화를 실감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들이 이제는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혈압계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며 소화 기능도 약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혈당과 혈압이 쉽게 오르죠. 특히 50대부터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일어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내장 지방이 증가합니다. 이때 잘못된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후 생활습관병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50대 이후 우리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할까요? 오늘은 단순히 몸에 나쁘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위험 음식 탑5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각종 튀김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 50대 이후에 특히 위험할까요? 튀긴 음식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50대부터는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름진 튀김을 자주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혈관벽에 기름때, 즉 동맥경화반이 쌓이게 됩니다. 이는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심한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사용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더욱 위험합니다. 기름이 고온에서 반복 가열되면 아크롤레인, 알데히드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튀김옷에 사용되는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드시더라도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거나 집에서 신선한 기름으로 한 번만 사용해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오븐에 구워서 바삭함을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은 삶거나 구운 닭가슴살, 생선구이로 대체하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류 통조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50대 이후에는 왜 더욱 조심해야 할까요? 가공육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과 아질산염, 그리고 각종 방부제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일반 육류의 3, 4배에 달하는데 이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50대부터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질산염입니다. 아질산염은 육류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첨가되는데 체내에서 아민과 결합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환됩니다. 이는 특히 위암과 대장암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대장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18%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5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위산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이때 방부제와 인공 첨가물이 많은 가공육은 소화불량과 위장 트러블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신선한 닭가슴살 등 푸른 생선, 두부, 콩류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세 번째 위험 음식은 설탕이 과다하게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50대 이후 설탕 섭취가 왜 특히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기관인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때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져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50대 이후 당뇨병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도한 설탕 섭취는 내장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많이 든 음료는 포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칼로리는 높아서 복부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내장지방은 각종 염증물질을 분비해 심혈관 질환, 지방간,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단맛이 당길 때는 인공감미료 대신 제철 과일을 적당량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두 가지는 술과 짠 음식입니다. 이 둘은 50대 이후 건강에 치명적인 이중 타격을 가합니다. 먼저 술의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50대부터는 간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던 숙취가 일주일씩 지속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로 분해되는데, 해독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음주하면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로 진행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혈압을 높이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뇌졸중 위험을 2~3배 증가시킵니다. 짠 음식은 더욱 심각합니다. 김치, 젓갈류, 라면, 찌개류 등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 대부분이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WHO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2000g인데 라면 하나만 먹어도 이를 초과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량을 증가시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5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라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 저하가 시작되는 50대에는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체내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이는 부종, 심부전,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고혈압과 뇌졸중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해결책은 술은 주 2회 이하, 1회 2잔 이내로 제한하고, 짠 음식은 국물을 남기고 건더기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조미료 대신 마늘, 생강, 허브 등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면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또 다른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